한불행 유흥성 원수는 인격의 외양수다. 그렇군 여러분. 정의하는 불행 유흥성 원수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건설을 중앙에서 현명하게 대두위원도 하시며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셨습니다. 그것은 경영하는 부령님께서 대한경제연합기업체와 함경국선의 인민경제사업을 연구지도 하시며 우리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사실을 위해서도 알았습니다. 대성산. 우리나라 중동부 전선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6.25 때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피 흘려 사수한 곳. 우리 민족 분단의 현장인 휴전선 철책이 38선 북방 30.2km 지점에 설치된 것도 밀고 당기던 그날 피 흘림의 대가라고 여겨야 할 것이다. 싸워 이긴 자만이 획득할 수 있다는 승리의 투혼을 오늘에 계승한 육군 승리부대는 주변 전 지역이 험준한 고개와 산악으로 이루어진 휴전선 최전방이다. 전선에 한 해도 저물어가고 마침 승리부대 초청으로 휴전선을 방문한 신병 가족들은 초입부터 묵직한 긴장을 느낀다. 시리도록 맑은 겨울 하늘은 하나로 이어졌건만 영하의 전선에서 아들이 지켜야 할 휴전선 철책은 과연 무엇인가? 민간인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장병들의 철통 같은 보호 속에서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둘러보는 심정이 못내 착잡하기만 하다. 이 시대 아픈 분단의 현장과 긴장을 그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순간이다.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이 먹을 거 오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바로 우리가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 철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방에 보고 계시는 저 스피커가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무리를 빚었던 김일성 사망설 유포한 바로 북괴의 대남방송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북괴군 철책 뒤편에 보이는 산이 바로 북괴 오승산으로서 저 오승산에는 지하에 북괴군 약 1개 대대병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 70km 되는 지점에 우리가 꿈에도 가고픈 금강산이 있습니다. 지금 북괴가 건설하고 있는 금강산 댐이 완성되면 여기는 전부 수몰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북괴군의 초소며 선동적인 구호가 가득한 휴전선 비무장지대엔 여전히 푸른 강줄기가 흘러내리는데 이 긴장된 현장을 지켜나가는 휴전선 군인들의 24시는 어떤가? (1986년 12월 30일) 소대 아침 조보 행사를 주분사관이 체한다. 군용조정 3회 실시. 애국가 하나 둘
모든 군 생활과 마찬가지로 전선의 하루도 새벽 6시 아침 점호로부터 시작된다. 조국 수호의 신성한 사명감과 굳은 의지를 되새기며 애국가를 제창하는 장병들의 우렁찬 목소리. 각자 고향 예배.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녘에 조국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 시간, 젊은 피 용수숨치는 젊은 우리들의 마음속엔 타오르는 애국 충정의 불꽃이 솟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하늘을 마시며 자라서 이 땅에 하나가 된 우리의 진정한 용기를 주시어 민족사의 한 획을 남길 수 있는 동량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보다는 시련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바위돌보다도 더 굳고 단단한 충성심과 의지를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조국이여, 그대 품에 우리의 젊음을 한껏 또한 채우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안부를 염려하며 조국의 사명감을 안고 충정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향 예배를 통해 장병들은 두 주먹 불끈 쥐어지는 커다란 힘을 얻게 된다. 영하 15도의 혹한을 달리는 아침 구보. 휴전선의 하루는 활기를 더해간다. 해가 솟는다. 장병들의 뜨거운 가슴마다 해가 솟는다. 예전엔 아침 식사도 쌀을 주식으로 했지만 요즘 현대화된 전방 군인들의 아침은 영양가 높은 빵과 우유, 계란 메뉴가 보통이다. 최상의 분위기와 고단백 식단으로 이루어져야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바탕 위에서 건전한 의식을 걸러낼 수 있다는 군의 지침대로 아침 식당의 활기는 가득하다. 고향밥보다 더 맛있을까? 보이는 이까지 절로 배부르게 하는 장병들의 표정이 다정하게 느껴진다. 식사가 끝나면은 장병들은 본격적인 작전이나 경계 근무를 준비하게 된다. 이곳 승리부대는 중요한 전략 요충지대인 만큼 적의 침입이나 도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철책 근무조는 간밤에 야간 근무조와 교대하기 위해 철책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선임하사로부터 군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격반, 앞에 총, 앞에 총, 여기 선택하자. 한참 들어. 한참 들어. 한참 길어. 하늘발 경기. 먼저 이거 이제 네, 하사 황성규. 네, 반갑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일로 연결. 애인한테 편지 자주 하나? 네, 자주 옵니다. 외상 명령하게. 감기는 다 났었고 네, 다 됐습니다. 네, 상명 준호. 가족한테 편지 자주 와? 네, 그렇습니다. 네, 상명에서 총무 육군공사 전투하는 나라십사. 저번에 감기 걸리는데 다 났었나? 네, 그렇습니다. 네, 성병김이 총번 육공사 그리고 전투가람사 가로수 새로 써. 네, 병장님장관 총반 육공사 전투하는 만약에 적이 도발을 꾀하거나 응사를 할 때를 대비해 철저히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엄격한 검색이야말로 장병 하나하나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대우하는 수령이 민성 원수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건설을 우리나라에서
백년하에 대국연도 하시며 빛나는 성과를 기록하셨습니다. 철책 근무지로 배치되는 동안에도 북괴의 대남 방송은 계속되고 있다. 군단의 비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실감할 수밖에 없는 장병들의 철책 근무는 그만큼 위험과 긴장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조국 수호회의 의지는 차돌처럼 단단해진다. 지난 5월 25일 우한 주령님께서는 대한민국연합기업체를 정기기도 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연합기업체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강력을 수행을 수주이므로 여기서 주선수가 한 명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 경제건설에서 큰 성과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휴전 이후 북괴는 끊임없이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도발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 지역으로 침투했던 공비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사살됐거나 생포됐던 사실을 장병들은 커다란 긍지로 여기고 있다. 70년도까지 대소규모의 대침투 작전에서 승리부대는 적사살 21명, 생포 1명의 빛나는 전공을 세웠으며 80년에는 비무장지대에 침투한 적 1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병영의 안방이라 불리는 내무반은 언제나 명랑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경계 근무를 마친 장병들은 내무반에서 다음 작전을 위해 철저한 화기 점검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곳 휴전선 철책부대에 신병이 지은이 보는 날이라 내무반에 가벼운 설레임이 있다. 정작 그만. 이거 주고. 오늘 새로운 우리 소대 식구를 한 명 소개하겠다. 소개는 자기 본인의 소개로 한다. 필서! 신고합니다. 이명 김정태. 고향은 대구이며 대구 신일점다. 1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하여 신병 교육대대에서 퇴소할 때 사장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서! 좀 앞으로 차. 나만의 걸음에 조국에 맞춰 충성을 다하여 다짐엔 놀아 눈바람 몰아치는 자고 속에서 한 모습 발제 신병이 새로 최전방부대로 지원해 왔다고 해서 곧바로 작전에 투입되지는 않는다. 승리부대의 임무를 숙지하고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마음 놓고 누비는 전천후 용사가 되기 위한 자기 극기, 강력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 뼈를 깎는 듯 엄한 기본 교육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끈기를 키우기 위해 완전 군장 구보를 하고 얼어붙은 산하를 누비며 포복 훈련도 한다. 신병의 단련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사람 뜨겁게 바로 내가 사랑 맞지 사랑 적과의 백병전에 대비해 익히는 총검수를 통해 신병은 각 과정의 훈련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된다.
그와 숙식을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할 선임병사들의 격려나 선임하사의 노력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이 수류탄은 여러분들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수류탄을 투척을 하고 신속하게 엎드려주면 되겠어.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수류탄 투척 준비. 하지만 신병에게 쏟아지는 훈련의 양은 때로 너무도 벅차기만 하다. 수색 매복 작전에서 수류탄 투척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최전방에 투입되어 충실히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공훈련과 유격훈련을 실시한다. 힘겨운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어떤 악조건과 지형에서도 기필코 임무를 완수해내는 정예 승리부대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고된 훈련 도중에도 장병들의 신체 단련을 위해서 봉체조, 눈마찰 등을 병행한다. 살얼에는 듯한 영하의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은 무르고 나약했던 신병은 어느새 최전방 근무에 늠름한 초병이 돼 있다. 신병은 이제 일병 진급을 하게 됐다. 신고합니다. 이명김정태가 1986년 12월 1일부로 이명에서 일명으로 진급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소! 필서. 그래, 일병 진급을 축하한다. 나 이명김정태. 일병을 달고 나니까 더 믿음스럽구만. 네가 일병 달기까지 많은 훈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병으로서 또 우리 부대는 최첨단에서 근무한 이만큼 더 열심히 생활해가지고 일병의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한다. 나 이명김정태. 그래. 필소! 필성. 혹시 북괴가 도발해오진 않았는가? 공비는 투입되지 않았는가를 살피기 위한 수색 정찰 작전. 진급하고 처음으로 대낮 수색 정찰을 나가는 김일병은 가벼운 설레임과 함께 심한 두려움과 긴장을 느낀다. 훈련을 받은 대로 실시할 수 있을까? 앞장서서 대원을 인솔하는 선임하사를 선임 장병들과 더불어 따르면서도 섬뜩한 긴장은 계속된다. 비무장지대 작전의 모든 신호는 말 대신 손짓,
휘파람 등의 수신호로 이루어진다. 선임하사가 휘파람으로 신호를 보내고 대원들은 높은 지대로 올라가 적의 동향을 살피는 등 수색 작전은 계속된다. 만약 적이 나타나면 즉각 응사해야 함은 물론이다. 최전선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수색 작전이야말로 가장 선봉에서 적을 발견 퇴치할 수 있는 중요 임무다. 적이 있다는 것을 다른 부대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연막탄을 터뜨리며 적을 완전 섬멸할 때까지 사격은 계속된다. 수색 정찰이 끝나면 다음 근무 준비를 하면서 체육 행사를 갖는 것이 승리부대의 특징이다. 어느 소대가 가장 용감하게 싸웠는가를 부대장 위패하에 상품을 걸고 벌이는데 체육대회 치고는 서로 지지 않으려는 각오가 너무도 열심이다. 또한 다른 부대에서는 보기 힘든 부대 자체 농악대가 결성되어 명절이나 공휴일이면은 철책 근방에서 공연을 갖는다. 적에게도 우리 민속 고유의 가락과 흥겨움을 보여주고 나면은 북회 측에서는 돼지를 잡아서 자랑하는 웃지 못할 촌극도 연출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근무 기간 중 대남 방송에서 들었겠지만은 죽지도 않은 김일성이가 죽었다 해서 전후방을 교란시키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해서 서울거리가 판잣집 승리부대에서는 매주 한 번씩 부대장이 주재하는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장병 모두가 대남방송의 내용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은 대남방송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이루어지는 정신교육이야말로 최전방 장병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 이면에는 양을 해치기 위한 교활한 이기의 웃음처럼 북괴놈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철통 같은 경계대세와 정신무장을 해예토록 유도하는 한편 금강산 댐을 건설해서 호기가 조성되면 일거에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얕은 장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완전한 군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숱한 어려움과 훈련을 딛고 이제 신병들은 부모 형제를 모신 자리에서 당당하게 승리부대원이 됐음을 보여주게 된다. 부모들은 최전방 휴전선을 방문하고 난 후 아들을 만나러 부대를 찾아온다. 얼마 만의 만남인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먼 길을 달려온 부모들의 발길이 바쁘기만 하다. 하지만은
분단의 현장을 실제 참관한 부모들은 조국을 지키는 아들이 대견하기만 하다.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밝은 표정의 아들을 만나고 보니 부대장 이하 선임 장병들이 고맙기만 하다. 정성스레 마련해온 어머니의 솜씨, 고향의 맛을 나눠 먹는 정겨움 속에서 만남의 날의 즐거움은 무르익는다. 보고 싶은 마음만 앞섰는데 이렇게 씩씩하고 굳건한 자랑스러운 군인이 됐구나. 신고사리 짜짜짜짜짜짜짜 화물차 떠나는 소리 울산 떠난 그네길 만보채만 사누나 얄리 얄리 얄라쇼 얄리 얄리 얄라쇼 오랑 오야 오야 위야 모두가 내 사랑이로구 나를 두고 가는 세월 무정하자 물들 말고 고향 세월을 반기는 희망 속에 살았을 이게 왜 신장을 이게 뭔데? 이게 부모님을 좀 더 즐겁게 모시기 위해 장병들이 근무 시간을 쪼개가며 틈틈이 연습한 장기자랑, 노래, 만담 등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만남의 날은 저물어 간다. 이제 부모님들은 더 이상 최전선의 아들 걱정은 안 해도 좋겠다는 안도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 가족 친구와 한데 어울려 신명나게 춤도 추고 소리 높여 노래도 부르는 이 파기만만한 젊은이들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떨쳐버려도 좋으리라. 이제 진짜 멋있지. 요건데 이빨만. 그대로 좋아 멋있어. 자네가 우리의 비법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 배우고 싶다는 게. 뭐 배우는데? 이는 김동건 상병 나오세요. 야, 선생님으로. 예, 반갑습니다. 성문 보이는 그런 분들이 지금 두 분 나오시는데, 예. 필수! 상병님들고, 예, 저희 우측에 있으신 분이 저희 큰형님 되겠으며, 좌측에 있으신 분이 저희 작은형님 되겠습니다. 저희 가족 관계는 3남 2녀 중에 저희 이번에 3남을 담고 있습니다. 밴드 치죠? 이거 치죠, 밴드. 만남의 날 행사, 즉 부모님 맞이 대행사는 84년도에 저희 부대에서 최초 시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대도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휴전선 근무 기간 중에 신병을 대상으로 부모님을 초청하여 철책 전방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남북 절단의 현실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또한 자제분이 화기애애한 병영 생활과 충분한 시설 여건 속에서 훌륭하고 늠름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사를 해보니까 이 목적 외에도 부모님들이 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민군 일체감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격 개시!
오늘은 야간 매복을 나가는 날이다.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적 침입에 대비해 정확한 조준으로 사격 연습을 하고 매복 작전을 하는 것이다. 천명 내 방주명 김일병은 오늘 매복 처음이지? 네 그렇습니다. 교육받은 대로만 하면 돼. 자신 있나? 네 있습니다. 네 포측병 임무 떼봐. 포측병 임무 조화 조우 거리 판단 유지 사정 겸의 적관 유지 즉각 응서 입사입니다. 잘 알고 있다. 네 당신명 이상 없나? 네 그렇습니다. 교신해봤어? 네 그렇습니다. 네 육군 부사수 아픈 데 없나?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데. 역시 대낮 수색 정찰 때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장비 검열이 실시된다.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매복 작전을 나가는 대원들의 얼굴에 하나하나 야간 위장치를 해주는 선임하사. 늘 호랑이처럼 무섭고 고된 훈련만 시키는 선임하사지만은 이럴 때는 꼭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손길을 느낀다. 매복 나가는 대원들이 무사히 작전을 마치도록 배웅해주는 것도 최전방부대 장병들의 상례다. 한치 앞을 가릴 수 없는 어둠 속 낮에 수색 정찰했던 바로 그 지역에 호를 파고 북괴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 밤새도록 매복한다는 것은 퍽 힘든 일이다. 하지만 적의 비지응규전에 대응하는 매복 작전을 수행하면서 적의 어떠한 도발도 초전에 응징 경멸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가 있다. 바로 선임하사. 서리빨 같은 기상으로 대원들에게 힘든 특공 훈련을 시키고 이 긴장된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가르쳤던 선임하사의 의도를 이제는 짐작할 것 같다. 방심은 금물이다. 대원들은 한시도 소홀하지 않고 온 촉각을 곤두세운다.
매복 중 적의 침투 흔적이 발견되면 모든 장비를 동원해 즉각적인 대응 작전을 편다. 낮에 사격 연습한 경험을 토대로 완전 섬멸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는데 완벽한 전투원은 치열한 현장에서 길러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완전한 작전을 위한 집중 사격이 끝나면 날이 밝는 대로 현장을 확인하는 수색 작전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런 면에서도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한치의 소홀함도 허용치 않는 대원들의 결의가 느껴진다. 86년 한 해를 보내면서 중대에서 개최하는 소대 대항 중대 장기대항을 지금부터 개최하겠습니다. 이제 86년도 서서히 저물어 간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의 전선이지만은 아쉽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벅찬 희망을 가슴 가득하는 내무반의 송년 파티는 정겹고 신나기만 하다. 걸어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독한 훈련을 시키던 선임 하사도 오늘은 인자한 어머니 같다. 오고 가는 막걸리 한 잔에 툭툭 털고 웃음 지을 수 있는 게 편지북 밑에 사는 군대 가족인 것을. 일병은 부대 지휘관이나 선임 하사, 동료들의 따스한 보살핌과 그토록 혹독했던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굳건한 나, 완전한 군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 실제로 DMZ에 가서 수색하고 야간 매복을 해보니까 낮에 수색은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야간에 매복 들어가니까 굉장히 떨렸습니다. 국경과 직접 마주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서리마사님도 계시고 분장님도 계시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실제로 작전 수행을 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최전방 군생활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생활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무사히 군생활을 마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부대에 온 지도 벌써 내일이 지나면 10년이 됩니다. 항상 젊은 부하들과 같이 지내니까 세월이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낮에는 수색 나가고 저녁에는 매복 작전을 나갔습니다만은 다행히 부하들의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항상 긴장을 풀면 안 되죠. 내 손으로 교육훈련을 시켜서 사고 없이 전역한 장병들도 수백 명입니다. 최전방 교육과 훈련은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훈련으로 정신과 몸이 강해져야만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점을 꼭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말이면 나와 같이 근무하다가 전역한 장병들한테 편지나 인하장이 오곤 합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보람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군생활이 나의 숙명이라면 나의 생활은 계속될 것이고 남북이 통일이 될 때까지 휴전선의 철책은 안전할 것입니다.
부군에는 바람처럼 날아가고 온통 희망과 영광 가득한 사해여 오라. 장병들은 한바탕 신명나는 놀이판을 벌이는데 그렇게 휴전선의 밤은 깊어간다. 떠들썩했던 송년 파티가 끝나 장병들은 이제 내일을 위한 취침 나팔 소리를 듣는다. 86년 한 해를 잠재우는 나직한 나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편안한 휴식에 들어간다. 내무반에 들려 깊이 잠든 장병들을 살펴본 후에야 선임하사는 집으로 돌아간다. 부대 근처 사택에는 오늘도 선임하사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다. 아빠 다녔으니까. 아빠 다녔으니까. 어이구 잘 있었나? 집에 별일 없었지? 별일 없습니다. 피곤한데 아빠 피곤한데 내놓아? 네. 앉아. 여기 앉아. 변기도 앉고. 그는 부대에서 강하고 엄격한 선임하사며 생명을 걸고 적을 섬멸하는 완벽한 군인이다. 경경은 뭐하고 놀았어? 하지만 달려와 매달리는 귀여운 남매와 아내 앞에서 선임하사는 인자한 가장일 뿐이다. 친구하고 놀았나? 아이들의 천진함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느끼며 그래서 평화는 더욱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뭐 하면서 놀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들을 지켜줄 것인가? 선임하사는 철책을 지키는 자신의 임무가 이미 숙명이라는 걸 알고 있다. 경찰도 똑같아. 오늘 애들 본다고 힘들었지? 별로. 워낙 우리 이 병기 이게 참 마성거리라서 참 고생 좀 할게요. 작전이 있거나 비상훈련이 있는 날이면은 며칠이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남편. 전속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이삿짐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지만은 아내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군인의 아내가 걸어야 하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면 나는 떳떳하고 빛나는 자부심으로 이 길을 걸으리라. (8017-6663) 남편의 군번줄이 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아내는 한 해를 정리하는 일기를 적어 나간다. 조국을 지키는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다는 군인 아내들의 수필이 책으로 간행되어 작은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꿈을 심는 아내. 바로 선임하사의 아내는 꿈을 심고 있었다. 155마일 휴전선에 한 해의 마지막 태양이 솟아올랐다. 군인으로서의 거듭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임하사는 오늘도 관측대에 올랐다. 아름다운 금강산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이토록 수려한 우리 산하가 분단됐다는 아픔. 모든 사병들은 안전하게 전방 근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겠지만은 선임하사는 사해에도
새로울 신병에게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비극의 현장을 온몸으로 지켜나가는 선임하사에게는 꿈에도 그리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 통일. 이 한 몸 부서지더라도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리라. 통일되는 벅찬 그날까지 얼어붙은 영하의 전선, 휴전선 철책은 안전할 것이다.